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기출문제 특강 2교시 실기시험 부분 5번째 시간입니다.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은 건강하죠. 건강한 쪽이 아래로 밑으로 가기 위해서 얌얌얌 꼴딱 삼키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오른쪽이 건강하니까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7번 관을 통해서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영양 백의 주머니, 중력의 높이로 건다. 그래서 3번 영양의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똑똑 떨어지도록 중력의 높이로 건다.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죠. 습하면 세균이 좋아해서 약이 변질됩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넣죠. 먼저 솜으로 닦아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낸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이 말은 깨끗한 걸로 닦아라 이런 뜻이죠. 실제로 멸균솜이 있으면 좋겠지만 멸균솜이 없다면 깨끗한 걸로 닦아라. 완벽한 멸균솜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파는 멸균솜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멸균기에서 들어갔다 나온 멸균솜이죠. 40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콜솜으로 비비지 않고 지그시 누르는 이유는 우리 피라는 것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피가 파열이 돼요. 파열이 되면 보라색으로 멍이 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어르신을 돌보는 곳이 시설일 수도 있고 주간보호일 수도 있고 또 방문 요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보호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것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안 볼 때 우리 어머니 꼬집었어요? 때렸어요?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피멍이 생기지 않도록 지그시 누르라는 거지 이거를 뭐 비비면은 무슨 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4번 피멍 발생 예방 지그시 눌러준다. 지압하듯이 누른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이거나 거동이 조금 불편하지 않더라도 항상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손잡이가 있는 것은 좋다. 4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침상이라는 말은 침대에 있는 상태를 줄여서 침상이라고 해요. 배설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럴 때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해요. 누울 와자, 누워있는 상태 와상. 그러면 침대에서 누워서 볼일을 볼 때 대접 같은 간이 변기를 데워줘요. 자, 변기를 데워줄 때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잘 데워준다. 초점을 잘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똥을 지리고 오줌을 지리겠죠. 침대에. 43번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리 나는 게 좀 부끄러워. 간이 변기건 이동 변기건 소리 나는 것은 좀 부끄럽고 튀는 것이 좀 싫어. 자, 그러면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기저귀를 제거할 때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5번 유치도뇨가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변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물을 적게 먹으면 요산 성분이 돌멩이처럼 그 줄 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소변줄이 잘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줄을 하고 있을 땐 오히려 물을 먹는 것을 더 권장한다. 46번에 대상자의 구강은 입구, 강, 캐비티, 강은 어떤 액체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삼키고 침을 삼키죠. 자, 그래서 그런 통로, 그래서 입을 지나고 있다. 구강, 경구, 입,
같은 말이에요. 구강청결, 입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8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세수하는 거예요. 5번 코털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 코털을 깎아주도록 한다. 코털이 코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49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치매, 중풍, 와상, 거동이 불편한, 수발이 필요한 아픈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36도 5분 체온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요. 많이 곤란한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킬 때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춥다고 자주 하십니다.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물을 뿌려서 36도 5분 체온이 잘 유지되도록 한다. 체온 유지, 2번 체온 유지예요.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된 대상자 하의, 바지를 갈아입히는 순서. 라,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라가 다나. 5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해야 되는 신체 부위는 받쳐줘야 되는 신체 부위는 어깨죠. 어깨. 그리고 팔을 잡아줘야 돼요. 팔이 마비가 돼서 팔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어깨와 등을 잡아주는 거예요. 1번 그림 눈으로 익히세요. 1번 그림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체위 변경, 몸의 위치를 바꾸어준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자세를 바꾸어준다. 우리가 한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부위에 살이 무르고 진물이 나고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욕창이라고 하는데 붙일 때도 우리가 한쪽만 붙이면 타지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액체를 쉐이크 흔들어줘요. 왼쪽 오른쪽 하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위 변경의 진짜 이유다. 우리 몸에 그 많은 액체들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순환하도록 우리 몸을 흔들어주는 거다. 건강한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막 다니면서 알아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위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데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하죠. 와상 환자 침대에 그대로 눕혀놓고 이 환자를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흔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욕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원래는 침대에서는 2시간, 90도 각도에 있는 의자에서는 1시간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이미 욕창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자주 자세를 바꿔주도록 한다. 쉐이크, 액체를 흔들어준다. 우리 몸에 수분 액체를 흔들어줘야지 한 곳에 고이면 부종이 생기고 근처 조직을 누르고 압력이 올라가고 정체되면 또 곤란해져요. 자, 그래서 통틀어서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액체가 잘 뱅뱅뱅 잘 돌게 한다. 한 곳에 고이면 안 되고 또 지들끼리 뭉쳐도 안 돼요. 혈전이 생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욕창이 있을 때는 더 자주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하도록 한다. 그래서 2번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그림을 보세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라고 하고 불편한 쪽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죠. 정답은 2번 그림이에요. 눈으로 잘 익히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불편한 쪽, 건강한 쪽으로는 잡으라고 한다. 5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요즘에 주간보호센터에 노치원이 많아졌죠. 그래서 노치원 차를 타고 노치원에 갔다가 이제 끝나면 저녁에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차에 안전하게 타는 거 4번 가라 나다 마예요. 자, 그래서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라 휠체어의 브레이크 잠근 장치를 고정한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그렇죠. 대상자의 힘없는 다리를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다리로 받쳐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앉혀요.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걸터 앉히면 출발하면서 톡 떨어져요. 그래서 앉힐 때는 한번 잡아서 깊숙이 앉도록 한다. 55번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행 벨트니까 혁대 허리에 차죠. 자, 그래서 파킨슨이 심해서 떨림이 심하고 또는 편마비가 심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또는 너무 허약해서 잘 걷지 못할 때 보행 벨트를 매요. 그래서 대상자의 마비 뒤쪽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고 걷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6번 다음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복지용구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간이변기 같은 거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거예요.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5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우리 분비물 가래나 침이나 타이액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찬물에 담가서 분해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싹싹 비벼서 씻죠. 말릴 때는 그늘에서 말린다. 자, 카테터는 고무 튜브를 말해요. 튜브 카테터. 58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가장 좋은 건 잘 때도 작은 소등을 켜두도록 한다. 이런 거죠. 59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4번이에요. 날아가다. 핀을 뽑는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분사기를 앞으로 한다. 그 다음에 누른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을 향해서 이제 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날아가나. 눈으로 익히세요. 날아가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싱거운 음식.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참치, 소금 대신 카레가루를 썼다? 좋죠. 장아찌, 짭짤한 찌개 이런 것은 정답이 아니고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참치, 소금을 뿌리지 않고 카레가루를 입혀서 정답이에요.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 대상자가 사는 집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든 것.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좋죠. 좁은 식탁보다 넓은 식탁, 휠체어가 넣기도 좋고 그리고 넓으면 낙상이 덜 되죠.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63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의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 일정하게 정해진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인지장애 환자는 길들인다. 그래서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정해진 일정한 일관성 있는
생활표.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신을 딴 곳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파는 거. 우리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갈까요? 라고 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우리 드라마 볼까요? 우리 화투 칠까요? 라고 한다. 정신을 딴 데 파는 것.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왜냐하면 이제 뇌가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음식을 씹지 않고 물고 있어요. 그리고 씹는 것도 모르고 삼키는 것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으깬다 5번. 66번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잠을 가능한 자지 않게 하는 것,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그래서 졸고 있을 때마다 자꾸 가서 손뼉치고 놀게 하고 말을 거는 것. 그래서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낮에 자면 분명히 밤에 못 자요. 그러면 석양증후군 오고 파괴적인 행동 오고 배회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낮에 뺑뺑이 돌린다. 프로그램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8시만 돼도 똑 떨어져 주무시죠. 주무시면 그 가족에겐 평화가 찾아오죠. 67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라는 것은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뺑 돌아다녀. 자, 이럴 때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문단속을 잘 하도록 한다. 또는 배회를 줄이려면 정신을 딴 데 팔게 한다. 그래서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르신 다리 아프게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여기 앉아서 어르신 좋았던 시절 이야기 좀 저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자,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것은 허망할 망, 생각할 상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체로 망상은 피해망상이 많은데 도둑망상, 독약망상 이런 거죠.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어서 날 죽이려고 해.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때 어떤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농약을 탔지 않았다는 것을.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안 먹어.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요. 언제 누가 농약을 넣어요? 왜 어르신을 왜 죽여요? 참말로 그냥 비올란개벼. 왜 그러신데 왜 이렇게 그렇게 어문 얘기를 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농약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유 제가 몹시 배고팠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먹어도 되죠? 이렇게. 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보는 거예요. 어라? 저것이 안 죽네? 어라? 안 죽어? 농약 안 탔는가 봐? 이리 돼. 내가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칠게 행동을 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쉬게 한다. 안정을 취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안정을 취한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질녘 어둡다 그러면 석양증후군이죠.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고 이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조용히 입힌다 또는 조용히 입힌다.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이렇게 화내고 다그치고 욱박지르지 않는다. 수용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입니다.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는 신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저희가 하는 이 목소리, 말이 아니라 신체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눈을 마주 본다, 쓰담쓰담 해준다,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이에요. 그래서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요양보호사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해야죠. 아이 메시지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다. 우리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는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고객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세요.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예의 바르고 예쁘죠. 74번에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귀가 들리지 않으면 눈에 집중해요. 청각 기능이 감소하면 시각에 집중한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에 집중한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5번 밝은 장소에서 시각으로 내 입을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자, 그래서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청각이 감소하면 시각에 집중하고 시각의 능력이 감소하면 청각에 집중한다. 7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에 집중해요. 그리고 촉각에 집중하죠. 후각도 발달돼요. 자, 그래서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계란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계란을 만져보게 하는 거.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럴 때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네, 개똥이님 여기는 100세 주간보호센터예요. 여기에서 어르신을 잘 돌볼 거예요. 지금이 몇 시요? 몇 시? 지금이 뭐요? 예, 지금은 아침 8시예요. 아침 드세요. 12시에요. 점심 드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다.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켜준다. 그냥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아침 8시에요. 오전 8시에요. 아침 드세요. 저녁 6시에요. 저녁 드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도 질식이 있는 그림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뒤에서 잡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 하임 리히법이죠. 하임 리히법. 의식이 있을 때는 세워서 후상방, 의식이 없을 때는 눕혀서 후상방. 78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 골절이라는 것은 뼈 골자의 끈을 절,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하죠. 갑자기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붓고 아파요. 그래서 1번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 갑자기 붓고 아플 때는 냉찜질, 오래된 통증은 온찜질, 갑자기 아픈 건 냉찜질.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장과 폐를 다시 불러서 살게 하는 기술. 왜 심장과 폐를 다시 불러서 살게 해야 되냐면 우리 뇌를 살리기 위해서요. 뇌에는 이렇게 심장과 폐가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 산소가 고작 4에서 6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6분 안에 뇌가 스스로 의식을 찾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심장을 압박해서 피가 가고 폐를 살려서 공기가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30번 누르고 호흡은 2번인데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90도의 각도로 가슴을 압박해야 돼요.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쿠샤쿠샤 가슴을 압박한다. 30번 누르고 2번 후후 한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10초도 이 응급한 상황에는 총각을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20초 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때는 쿠샤쿠샤 가슴을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깜빡이 버튼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리듬을 분석한다고 할 때는 쓰러진 대상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한 리듬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